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난 5일날 목요일이죠. 산업부가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이걸 리쇼어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22년 복귀 기업이 24개 사이고 투자 계획 규모는 처음으로 1조 원 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조 원, 대략 한 8억 달러 정도를 일단 기억해 두겠습니다. 뒤에서 요거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것은 주요 경쟁 선진국들 최우선 산업 정책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투자 없으면 내일 밥이 없습니다. 오늘 투자를 잘하면 내일 번영하는 것이고, 오늘 투자 안 하거나 잘못하면 내일 퇴보합니다. 그래서 내일 세상을 확 바꾸고 싶다면 오늘 할 일은 제대로 투자를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언제나 투자를 장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였던 그 기업이, 즉 한국을 탈출했던 그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리쇼어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만 옆으로 좀 쉬었다고 오면 말이죠. 저는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세 넘어가면은 여자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예, 이건 팩트입니다. 예, 물리적인 팩트입니다. 여성이 자녀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기간, 일생 중에 한 20년 정도에 불과하다. 아주 짧다. 이걸 일단 강조를 하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예, 발표된 리쇼어링 사실 중에서 안고 두 개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중공에서 철수한 기업이 15개사 63%나 되고요. 두 번째, 전기전자 11개사, 자동차 5개사 등 주력 업종이 전체 83% 이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두 개를 종합하면은 중공 진출 러쉬를 이루었던 주력 업종들이 이제 정반대로 중공 탈출해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이 러쉬 이루는 거 아닌지, 여기 주목된다는 겁니다. 제조업 중공 탈출, 또 공급망 재편의 일환 아닌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공 관련 주식들은 롱플레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지, 이게 주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또 매우 주목해야 될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기사 보시면 미국 델 컴퓨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델 컴퓨터.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중공산 부품 아웃시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 사용 안 하겠다. 중공 내에서 만든 거 전부 다 아웃시켜버린다. 즉 하이닉스가 중공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 안 쓴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안 쓴다는 게 아니고요.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는 웰컴, 앞으로 계속 쓴다, 이런 뜻입니다. 무섭죠 이거? 예.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것인데, 반도체 업종과 관련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즉 미국은 지금 엣지텍, 즉 첨단 기술이 중국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 차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엣지텍, 첨단 기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첨단 기술인지 이걸 데피니션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첨단 기술, 엣지 테크놀로지의 데피니션을 점점 넓혀버린다는 겁니다. 와, 이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즉 미중 간의 US 차이나 테크 워는 확전된다는 겁니다. 확전된다. 무제한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중공 일단 반도체 산업 전체를 다 겨냥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제한이라는 거고, 아무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제한, 무기한, 무조건 양상으로 확전된다. 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델이 중공산 부품 아웃시킨다, 요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다뤄보고요. 하여튼 리쇼어링 관련해서 이제 또 추가로 더 이제 주목되는 게, 중소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가장 많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근데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고요. 대기업 되기 직전의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되도록 이렇게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그 리쇼어링이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주로 이거는 이제 그 해외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사례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예. 지금은 중견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매우 바람직하죠. 중견기업들. 그리고 또 반도체 및 그 모바일용 PCB나 반도체용 화학제품 이런 거 첨단 업종 중에서 공급망 재편의 그 핵심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속을 많이 챙겼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 리쇼어링 규모 요거를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하고 비교하면은 매우 작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국의 22년 3분기 해외 직접 투자 자료 이거 한번 보시면 3분기에 166억 달러 한국에서 돈을 싸들고 해외에 투자했다 이런 뜻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래서 22년 전체 리쇼어링이 이제 소환하면 8억 달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서로 비교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예? 규모를 갖고 크기를 갖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FDI는 20년에 573억 달러 이상, 21년에는 767억 달러 이상 이렇게 그 해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DI도 중공으로 가는 것은 현저히 감소되는 현상이 지금 포착이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별, 국가별 한국의 FDI 최근 추세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예. 그래서 저 장기 추세 분석은 별도로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자는 돈이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투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기에서 이 사실이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 지속해서 세계 곳곳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주요 선수로 성장한다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 뭡니까?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더 크게 성공한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해외 진출이니까 당연히 한국은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즉 한국도 글로벌 주요 투자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그 액수보다도 한국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지금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소득 개정도 가만히 보면은 그 투자소득, 즉, 그 우리가 해외에 투자해서 거기서 받은 배당금, 이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이거 흑자입니다, 흑자.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해외 진출 투자 장려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국내 복귀 투자, 즉 리쇼어링도 장려하는 것이고요. 둘은 저는 정확하게 같은 거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장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 투자는 바람직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개념이 이거 아닙니까? 국내 기업 환경이 너무나 싫어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을 탈출하는 해외 피난 투자가 늘어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가지는 징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예방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가령 지난번 대선 토론 시절에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또 그런 개선 의지가 정확하다, 강력하다 이런 걸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그때도 지지했고요,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 국내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문제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노조의 자유만 있고 경영의 자유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규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약탈적인 사상 최악의 약탈적인 상속세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 3, 4년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현행 상속세 하에서는 창업해서 회사 키우는 그거는 등신짓, 등신 중에 상등신짓이라고 저는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업해서 회사 키우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속세는 상속을 부정하고 상속을 중대 범죄로 취급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상속세라는 것은 상속 대상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세금 다 냈잖아요. 예? 세금 다 내고 세금 탈탈 틀리고 남는 거 그대로 모아서 이제 그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는데 그걸 왜 또 세금으로 왕창 다 뜯어갑니까? 예? 기업이 크면 클수록 절반 가량 다 뜯어가 버리잖아요. 아니 절반을 뜯어가 버리면 그거 예? 망하는 거지고. 예? 그런 짓을 왜 하느냐고요? 안 해야지. 예, 한국에서는 회사 창업해서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사유재산 부정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예? 이런 약탈적 상속세 제도는 그래서 재산을 약탈해가는 사유재산을 약탈해가는 국가가 약탈해가는 최악질 마귀과세이기 때문에 저는 상속세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그 상속세 대신에 그 유산 취득세 비스무리한 개념으로 지금 현행 상속 제도를 개선을 한다니까. 이 개선에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는 후손들이 잘 모르고 빚을 상속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그게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지금 약탈적인 상속세도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전한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뭘까? 저는 한마디로 자유의 적을 박멸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의 적을 박멸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부수는 자유의 주적들.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수북하게 널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모조리 분리수거해서 싹 소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더불어 사기, 조작, 마귀 도적당 170마리 저 쓰레기들, 민폐 노총들, 사기, 조작, 마귀 방송들, 뇌물 판사, 예, 거짓말 전문 판사, 예, 대법원장이라는 그 종놈 새끼 그거, 그 다음에 재판 지원하는 판사 마귀들, 헌법개판소의 개판짓 마귀 판사들, 예? 도적 마귀들한테 매수돼서 사기 조작 선동질 해대는 정치 백수 마귀들 수북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세금 훔치고 쏘기고 약탈을 해서 축제하려는 도적 마귀들 박멸 전쟁을 지금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예? 찌피아 범죄단체 도적놈을 방탄하는 국회 방탄 마귀들. 저것들은 정의로운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이 되려고 작정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시원하게 몰살시켜버려야 합니다. 저것들은. 훔친 돈 지키려고 자살 협박 쇼까지 벌이던 저 도적마귀가 기자마귀들한테도 기사 막는 대가로 수억 원씩 처발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마귀 연놈들에겐 도대체 얼마를 처발랐겠습니까 저거? 예? 기자 마귀들보다는 평균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돈 처먹고 나면은 도적놈과 운명 공동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의원 마귀 연놈들이 저거가 살아남으려고 이제는 도적 마귀 때 죽자 사자 방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 국회의원 도적 연놈들 저 마귀 떼들은 저 방탄 마귀 연놈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법치로 분리수거, 소각처리, 객체일 뿐이다. 스스로 그렇게 객체로 전락했다. 스스로 추락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몰살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도적놈이 잡히고 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는 고사하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아주 괴이한 궤변을 짓거리는 이런 도적 마귀 코미디 세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